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센 709번 봅시다. 호 AB 대 호 OB의 길이의 B를 구하라고 했고요. 반지름 길이 안 알려줬나? 안 알려줬네. 일단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그냥 두고 보면 돼요. 문자로 그냥 가면 돼. 중학교 거부터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표현하기 힘든 거는 그냥 문자로 해버리면 돼요. 값을 모르는 애들은. 오케이? 그러면 호 AB의 길이는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A잖아. 그쵸? 2A를 반지름으로 봤어. 얘한테 2배 하면 파이 붙이면 1에 둘레죠. 그거의 중심각의 B가 360분의 90도니까 4분의 1인 거죠. 이게 호 AB의 길이에요. 됐죠? 이제 호 OB는 요 반원이잖아. 그쵸? 얘 반지름을 A로 봤잖아. 그쵸? 그럼 2배 A 하면 이 R이고 얘한테 파이 붙이면 1에 둘레죠. 그쵸? 걔한테 2분의 1 하면 이 반원에 둘레죠. 호의 길이죠. 그쵸? 이 둘의 비를 구하래. 그럼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 똑같은 거 약분시키면 돼. 2A, 2A, 파이, 파이. 그죠? 봤더니 왼쪽도 2분의 1, 오른쪽도 2분의 1이네요. 가장 간단한 정수협이 1대1이네요. 1대1이에요. 됐을까요? 근데 상상력이 좋으면 얘를 탁 잘라서 튕겼다고 생각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 거기에 요 그림도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 나뭇잎 모양 만들어지고 정사각형 된다. A의 제곱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그죠? 상상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넓이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 합과 어떻다? 같다. 이 얘기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냥 같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생각나는 거 다 해버리는 겁니다. 711번. 자, 호의 길이와 넓이가 있어. 부채꼴 얘기잖아. 잘 봐. 아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지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공식. 2분의 1은 중심각이 180도일 때 얘기고요. 지우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지우야, 공식 하나 더 있지? 뭐였어? S는 2분의 1 R L.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식이야. 부채꼴 얘기하면 공식 3개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반복 많이 하셔야 돼. 얘들이 무슨 식이라고?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하는 식.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하는 식. 3개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하는 식.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호의 길이와 넓이 주어졌지. 호의 길이와 넓이 주어졌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호의 길이, 넓이가 27파이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호의 길이 6파이와 어떻다? 같다. R은 얼마일까? 9죠. 3이야? 내가 틀렸어? 9 맞지? 깜짝이야. 등식의 성질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등식의 성질이야. 우린 등식의 성질을 쓰려고 등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활용 문제도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죠? R 구했네.
그럼 이제 주어진 게 하나, 둘, 세 개죠? 여기서 뭘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 구하래요. 뭘 갖고 할까? 얘도 주어지고 얘도 주어졌고 얘도 주어졌고 얘도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씩 아무거나 가지고 x라는 걸 중심각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위에 게 편하겠네. 제곱 없으니까. 맞나요? 자, 호의 길이가 6파이고요. 2파이 곱하기 r이 9야. 곱하기 360도 분의 x 중심각 구하는 거라고요. 역시나 양쪽에 똑같은 건 생략해버리고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생략하고 2, 3으로 2 또 약분되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1이야 1, 0이 아니야. 이걸 0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인데 0 아닙니다. 1입니다. 약분된 거니까. 넘어가서 뺀 게 아니잖아. 양변을 약분한 거잖아. 그쵸? 여기 1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3하고 약분되면 120인가요? 그럼 x가 얼마야? 자, 714번.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래요. 맞죠?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그럼 얘가 몇 도란 얘기야? 60도. 얘도 심지어 반지름의 길이도 5로 어때? 다? 같죠? 근데 색칠한 부분의 둘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호의 길이, 2호의 길이, 2호의 길이 더한 거에다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더한 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더한 건 그냥 30이잖아. 그치? 그럼 이 호의 길이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반지름이 똑같다? 그치?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한다? 정비례해. 그치?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세 배 해야죠. 세 개니까. 그쵸? 그럼 하나를 구합시다. 반지름이 5야. 곱하기 2배 하면 지름이고 거기에 파이 붙이면 원의 둘레야. 거기에 중심각의 비인데 360도 분의 60도 하면 되잖아. 맞나요? 얘한테 곱하기 뭐 해주면 돼? 3개니까. 됩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630을 180이니까 2분의 2 약분 5파이네? 둘레 구했어요. 일반적으로 둘레 소문자 L로 표현합니다. 길이니까. 상상력이 필요해. 실은 나는 얘는 이렇게 안 봐. 얘와 얘가 똑같잖아. 반지름이 똑같잖아. 피자 3조각 아니야. 합치면 반조각. 반원. 그러면 5파이지 뭐 딱. 그죠? 상상력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해져. 됐을까요? 근데 그 상상력이 개념에 근거해야 돼 항상.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번. 내가 문제를 많이 푸면 그게 확인이 잘 되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도구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밌게 공부해요. 자, 얘 색칠한 부분에 둘레 구하래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직사각형이고요. 그쵸? 상상력을 더합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죠? 하나 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6으로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합시다. 이 길이 10이고 이 길이 6이고 이 길이 6이잖아. 그죠? 다 더하면 얼마야? 됐나요? 얘. 다 더한 거. 이해됐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그래서 난 이렇게 그릴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예구하란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그럼 지름은? 됐을까요? 자, 717번. 이 그림 자주 나옵니다. 합동인 원이고요. 원의 중심과 원이 만나고 원의 중심과 원이 만난다라면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합동인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죠. 됐을까요? 됐죠?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야. 이거는 이 문제에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쓰이겠다. 봐봐. 이 원의 중심에서 두 원이 만나는 이 점에 선을 그으면 됐죠? 원의 반지름이죠. 이렇게 그으면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근데 둘은 합동인 원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삼각형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들의 길이 모두 같죠? 그럼 이 사각형은 이름이 뭘까? 마름모입니다. 됐죠? 정삼각형 얘가 60도잖아요. 얘가 60도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 그려놓고 보면 돼. 그랬을 때 둘레 구하라죠. 색칠한 부분에.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해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돼요. 그럼 정비례하는 거니까 그죠? 얘를 120도로 보지 말고 240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반지름이 3이네야. 원의 둘레는 6파이예요. 360분의 240도야. 얼마야? 3분의 2겠죠? 이게 둘레겠죠? 그럼 얼마야? 4파이. 답이에요. 됐을까요? 이런 거에 웃음 코드가 있는 거야? 자, 718번. 실은 이 그림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 작도하는 방법 중에 정삼각형의 작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그림이 쉽게 다가와요. 잘 봐봐. 그 정삼각형의 작도야. 자, 한 선분의 길이를 가져왔어. 가져와서 컴파스 하나 여기다가 뾰족한 거 대고 연필로 이렇게 그었어. 다시 컴파스 하나 여기다 뾰족한 거 대고 연필로 이렇게 그었어. 됐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 같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 같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잘 봐봐. 잘 봐봐. 얘 4분원의, 그러니까 호의 일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쵸? 맞아?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로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 점 위에 있는 모든 선들의 길이는 이 길이가 어떻다? 그럼 여기 만나는데 이렇게 그었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그었어. 만나는데 선 이렇게 그었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지금 이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그쵸? 이 그림 안에서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얘가 몇 도다? 60도. 얘가 몇 도다? 30도. 그쵸? 얘에서 이제 이쪽 얘기하고 싶거든. 이쪽이니까
요렇게니까. 됐어. 요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죠? 얘에서 요렇게 해서 정삼각형 또 볼 수 있잖아. 됐을까요? 그럼 요만큼이 60도죠? 그리고 요만큼이 몇 도다? 30도. 됐을까요? 그렇다면 요렇게 부채꼴에서 내가 지금 그림이 이상한 거야? 요각이 몇 도일까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라니까. 얘가 30도예요. 됐을까요? 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요 호의 길이의 몇 배? 요 호의 길이의 몇 배? 4개니까 4배죠. 됐을까요? 그럼 요 호의 길이를 구합시다. 그럼 이 호를 구할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로 보는 거야? 그쵸? 원의 둘레면 24파이겠네요. 그쵸? 여기에 360분의 30의 4배 할 거야. 그쵸? 그럼 360분의 120 해도 되잖아. 정비례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3분의 1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막 내 몸이 빠를 필요 있어? 아니에요. 상상을 잘하고 잘 살펴봐서 계산을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자, 730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라네. 그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이래요. 그럼 요 색칠한 걸 가만히 보면 어쨌든 4개로 정확하게 쪼개서 하나, 둘, 셋, 4개가 모양이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의 넓이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옮길 거야. 하나, 둘, 셋, 4개를 하나, 둘, 셋, 4개로 옮겨서 볼 거예요. 우리 넓이 구할 거야. 그럼 여기 지울까 이제? 옮겼으니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요거 색칠한 것들을 이쪽에다 옮길 거야. 얘 지울까?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우리 이제 이 넓이 구하면 돼요. 됐을까요? 실은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도 봐도 되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8이네요.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32에서 어차피 동량 계산 안 될 거야. 반원의 넓이 뺄 거야. 이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이만큼이 4니까. 그쵸? 그럼 2에 제곱하면 4고 파이고 나누기 2하면 됐을까요? (731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그지? 그럼 얘도 가만히 또다시 보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이고요. 내가 그림이 이상한 거야. 얘를 한 변으로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고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거거든. 그렇다면 이 넓이와 이렇게 자른 넓이는 어떻다? 같다예요. 그럼 얘를 잘라서 일로 옮겼잖아? 그럼 이렇게 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되나요? 얘도 이렇게 잘라서 일로 갖다 놨어. 그쵸? 그러면 얘 잘라서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봐서 요 부채꼴을 넓이 구하면 된다. 그죠? 지울이 졸려. 괜찮아? 눈이 졸린 눈빛인데? 아니야? 괜찮아? 얘도 잘라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렇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부채꼴이 모양이 어떻다? 같다. 합동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60도잖아. 얘가 60도고요. 그쵸? 얘도 60도야. 되나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얘도 60도고 얘도 60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고 중심각이 180도인 반원의 넓이 구하면 돼요. 됐을까요? 이게 뭐야? 730. 한 변의 길이 안 적었네? 731번.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야. 요만큼이 11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소리예요? 6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66에 36 나누기 2는? 36 나누기 2는? 엄청 찰진데? 됐을까요? 네. 필요가 없죠. 가운데 삼각형이 그 정삼각형이기도 해요. 정삼각형이기도 한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73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 6cm인 반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반원,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각 AO, B의 크기를 구하시오. 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됐죠? 근데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같대. 그럼 잘 봐봐. 이 넓이를 1, 이 넓이를 2, 이 넓이를 3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부채꼴로 봤을 때 1 더하기 2와 이렇게 반원으로 봤을 때 2 더하기 3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1과 3이 넓이가 같으니까. 그쵸? 그럼 등식 만들 수 있다. 이 각이 몇 도인지 몰라. 어쨌든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얘기하면 36파이에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x라고, 얘를 x라고 둘게요. 됐죠? 얘와 이 반원의 반지름 4잖아. 16파이에 곱하기 2분의 1한 건 어떻다? 이 x 구하면 돼요. 단위는 도예요? 네, 몇 번이야? 740번. 갑시다. 그럼 적읍시다. 잠깐만요. (712번) 봅시다. 두 부채꼴 A와 B가 있는데 호의 길이가 파이와 2파이고요. 넓이의 비가 1대 3이래요. 그럴 때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하래요. 반지름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그 중학교 1학년 걸로 그냥 구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구해버렸는데? 아니지. 중심각이 다르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얘의 중심각을 x1, 얘의 중심각을 x2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A라는 애 호의 길이는 2파이 R1 곱하기 A라고 할까? A라고 씁시다. 1보다 A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쵸? 문자 표현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RA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A가 될 거고요. 필요 없잖아. 필요 없잖아. 다시 부채꼴 공식 3가지. 호의 길이는
그러면 그죠? 넓이 그죠? 하나 더 있죠? S는 2분의 1 아래. 이거 B 구할 건데 얘와 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쓰는 게 낫죠. 그죠? 그렇다면 SA는 얘를 SA라고 하지 말고 B로 주어졌으면 똑같은 문자 곱하는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 놓고 반지름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놓고 봅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식은 L분의 S 곱하기 2거든요. L로 나누고 2로 곱하고. 됐나요? 그러면 RA라는 애는 L 파이분의 SA 그쵸? 곱하기 2예요. RB라는 애는요 2파이분의 3A 곱하기 2예요. 이거 비율을 그냥 나타내면 되네. 파이 약분되고요. 2 약분되고요. A 약분되고요. 2 대 3이네요. 됐을까요? 이 안에서 놀면 된다. 부채꼴은. 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의 중심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변 위를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을 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시오는데 그 원이 지나간 자리를 그리면 돼요.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의 변 위에서 움직이는 건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죠? 단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쪽은 이렇게 갈 거고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요거 이해될까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여기에서는 돌아가는 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쳐도 여기선 직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게 팁인데요. 팁인데 항상 이 변 있죠, 변. 변의 수직으로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시면 돼. 수직으로 자르세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자르세요. 네 모퉁이 모두 수직으로 자르시는 거야. 그 그림에다가 잘 그려봐봐. 그러면 얘와 얘는 원이 하나예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겠네요. 이거에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직사각형 내가 나름대로 쪼개서 이제 구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 먼저 구합시다. 됐죠? 그러면 요 길이가 4이고요. 요 길이가 2죠. 그게 몇 개? 2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빠짐없이 계산만 하면 돼. 자,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가 1만큼이고 요 길이가 1만큼이잖아. 그죠? 요 길이가 얼마겠어? 이만큼이 4니까. 내가 그림이 이상한 거야.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여기까지 더한 거죠. 이제 남는 거 얘밖에 없죠? 그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얼마? 1. 몇 개?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제곱한 거에 파이니까 파이고요. 8이 16이고요. 4고요. 8이고요. 그러니까 답은 파이 플러스 얼마? 얼마? 안 낚이네. 됐을까요? 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지우고 740.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직선 L 위에서 회전시켰다. 선분 AB, BC, BD의 길이 알려줬고요. 이럴 때 점 B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했잖아요. 잘 봐봐. 잘 봐봐. 점 B가 움직인 게 얘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서 그럼 되게 복잡해져. 점 B만 보는 거야. 이 직사각형을 굴린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점 B가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왔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왔죠. 그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왔잖아. 맞나요? 점 B가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럼 얘가 일로 올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포물선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일로 올 때도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야. 얘가 일로 올 때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 때는 얘를 기준으로 올 거고요. 얘가 이렇게 올 때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 거야.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 때는 얘를 기준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나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구해주시면 돼요. 얘가 왜 90도인지는 알까요? 대각선 그었잖아.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몇 도? 대각선이랑 똑같은 도형에서 얘와 얘의 합이 몇 도? 그럼 얘와 얘의 합은? 됐을까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좀 더 좋고요. 왜냐면 나는 예측해서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얘의 중심각은 90도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8이고요. 얘의 중심각은 90도고요. 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자, 얘의 중심각은 90도고요. 얘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라고 얼마예요? 됐나요? 호의 길이 구할 거니까 반지름의 2배 파이 붙이고 곱하기 4분의 1 해야 되겠죠? 반지름의 2배 파이 붙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고요. 반지름의 2배 파이 붙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2호의 길이, 얘가 2호의 길이, 얘가 2호의 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점 B가 움직인 거리. 됐을까요? 그래서 계산할 건데 다 4분의 1이네? 더해서 나누기 4에도, 4로 나눠지는구나. 4파이 더하기 5파이 더하기 3파이 하면 되겠네요. 그죠? 12파인가요? 됐을까요?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나요?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자, 입체도형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입체도형 중에서 다면체와 회전체를 공부할 겁니다. 오케이? 다면체와 회전체를 공부할 거고요. 다면체 중에서 정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는 건 딱 몇 개밖에 없다? 몇 개밖에 없다? 5개. 정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는 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회전체. 어떤 애가 회전체일까? 평면 도형을 1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중에 특별한 회전체, 기둥뿔 뿔 때에다가 9까지 해서 4가지를만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걔들의 이제 이 다면체와 회전체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기둥뿔 뿔 때 이런 입체 도형들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마무리될 거예요. 아니다, 저거 있다. 통계 있죠? 통계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어? 왜 안 해요? 우리 1품까지 합니다. 됐죠? 이게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 해야 돼. 자, 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일단 다면체의 정의는 뭘까요? 면이 3개 이상이야?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인데요. 면은 최소한 4개가 필요합니다.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면 3개로는, 다각형인 면 3개로는 둘러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나요?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입니다. 오케이?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야. 됐죠? 이 다면체 중에 가장 다면체의 이름은 둘러싸인 면의 개수로 불러요. 됐죠? 그러면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다면체는 몇 면체부터 시작일까? 4면체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4면체인데 그 4면체를 만들려면 뭐 다각형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다, 어찌되었든 뿔부터 시작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얘를 우리가 뿔이라고도 부르지만 얘를 4면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둥뿔 뿔 때 얘기를 안 했나?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면 다면체야. 됐죠? 그 다면체들 중에서 특이한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을 또다시 구분할 거야. 그 안에서. 됐나요? 그래서 뭐 가장 최소 단위는 뿔이긴 한데, 우리가 얘들을, 그 다면체들을 좀 특이한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구분 지을 때는 기둥, 뿔대 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미안해, 순서가 자꾸 뒤죽박죽이 되네.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 먼저 갈게요. 그렇죠? 그냥 아니야, 기둥뿔 뿔 때부터 가는 게 낫겠다. 다면체들 중에서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어쨌든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면 다 다면체고요. 그 중에 기둥,
뿔대로 이야기할 건데, 일단 기둥이라는 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딱 쓰네. 그치? 이런 애들을 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들을 이제 기둥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거냐면, 기둥이라는 아이들은 이 이면과 이면이 합동이에요. 그리고 평행해. 됐을까요? 이 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밑면이라고 불러요. 얘는 위에 있는데요? 아니, 뒤집으면 밑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밑면이라고 불러요. 됐죠? 기둥에서 이야기할 때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됐죠? 이게 기둥 모양이야. 두 개의 밑면이 합동이고요. 평행해요. 그죠? 그런 입체 도형이면 기둥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도 기둥이라고 불러요. 왜? 기둥의 정의를 어긋나지 않거든. 두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인 입체 도형이에요. 됐나요? 다면체여야 돼. 그러니까 다각형이어야 돼, 항상. 됐나요? 그러면 이 기둥이라는 애들은 이 밑면의 모양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 삼각기둥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얘는 이름이 뭐라고 부른다? 사각기둥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몇 각기둥? 그쵸? 그래서 기둥에서 기둥에서 얘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기둥으로 딱 그 구분지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n각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 시킨다라고 해요. 됐을까요? 밑면이 몇 각형이냐에 따라서 몇 각 기둥이 결정이 됩니다. 기둥은 두 밑면이 어떻다?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기둥뿔 뿔대는 모두 다면체예요. 다면체 중에서 기둥을 구분짓고 있는 거야. 특별한 아이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몇 면체? 면의 개수 갖고 얘기해요, 얘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오면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삼각 기둥이자 오면체예요. 오면체 중에 삼각 기둥이에요, 정확하게. 얘는 몇 면체? 육면체. 됐나요? 육면체 중에 사각 기둥인 거예요. 이름이 두 개야. 됐나요? 다면체들 안에서 특이한 기둥 모양인 애들만 따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밑면이 삼각형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다 밑면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다면체 중에 밑면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애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얘에서는 그냥 밑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몇 각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뿔은 밑면이 한 개예요. 됐나요? 몇 면체? 4면체. 됐죠? 각 뿔대는 밑면이 평행하거든요. 근데 합동이 아니야. 대신에 모양은 같아. 이걸 이제 중2 과정에서 나중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울 건데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양이 똑같아. 근데 합동은 아니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뿔대는 큰 뿔에서 위에 있는 작은 뿔을 평행하게 잘라내서 버리고 남으네. 이걸 뿔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뿔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뿔이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내네. 이게 뿔대입니다. 됐나요?
다른 애 갖고는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둥뿔 뿔대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N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그러니까 우린 항상 다면체에서 나는 이렇게 외우는 꽁모면 순서는 특별히 상관없으니까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이거는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둥에서의 면의 개수는요 항상 이게 n 갖고 얘기할 거야. 밑면의 변의 개수에 항상 2개씩 더 더하면 되겠죠. 될까요? 삼각형이니까 옆에 면이 3개가 있고요. 밑면 2개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될까요? 그래서 n 플러스 2개예요. n각뿔의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될까요? n각뿔 때의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왜 3이야? 밑면인 변의 개수에다가 밑면의 개수 2개를 더하는 거라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 합동이 아닐 뿐이지 면의 개수는 그냥 하나잖아. 됐죠?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야. 공식처럼. 꼭지점의 개수.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위에서 꼭지점이 생기고요. 그게 밑에서도 똑같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밑면의 변의 개수의 항상 몇 배? 2배예요. 자, 그럼 n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이 하나잖아.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꼭지점이 생기고 거기에 몇 개 더 더하면 돼? 1개를 더 더하면 돼요. 각뿔대의 꼭지점의 개수는 윗면과 밑면이 어쨌든 변의 개수는 똑같거든. 그죠? 그거만큼 생기고 다시 곱하기 뭐 하면 돼? 됐을까요? 모서리의 개수. 이거 구하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외우지 말고 생각하시면 돼. 기둥, 뿔대에서 얘기야. 자,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요. 밑면의 변의 개수 가지고 얘기할 거야.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생기는데 얘도 똑같이 생기고요. 개수가 얘도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몇 배 하면 돼요? 될까요? 밑면의 각뿔의 모서리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생기고요. 옆에서도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생겨요. 각뿔대의 모서리의 개수 얘랑 똑같죠. 됩니까? 다음에 이것도 좀 알고 있읍시다. 외국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면체의 면을 face라고 불러요. 얼굴. 꼭지점을 뭐라고 부를까? 엣지라고 불러요. 아유, 미안해. 모서리가 엣지입니다. 왜 이래? 모서리를 엣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꼭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은 F로 표현하고요. 꼭지점은 V로 표현하고 모서리는 E로 표현해요. 다 소문자로 표현해, 실은. 됐을까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음에
우리 이제 다면체에서 N각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N각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요. 뿔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고요. 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입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야, 그냥. 특별한 애들 정리해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게 개념이야,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둥뿔, 뿔대를 하나씩만 그려놓고서 생각하시라고요.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외운 것처럼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 됐죠? 자, 이 다면체들 중에서 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애는 딱 5개밖에 없거든요. (4, 6, 8, 12, 20면체) 4, 6, 8, 12, 20면체 정다면체 5가지.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오늘 얘들에 관한 걸 다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정다면체는요, 모든 면이 합동인 모든 면이 합동인 다면체입니다. 됐나요? 정확하게는 정다면체는 다면체인데 모든 면이 합동이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습니다. 합동인 다각형이고요. 이런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불러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다면체 중에 모든 면이 합동인 다각형이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 걔를 정다면체라고 부르고요. 이런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애들이고 특별한 애들이 얘들의 특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 하나 알면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다면체가 되기 위해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 3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모인 면들의 네 각의 안에 있는 각들의 총합이 몇 도보다 다 작아야 된다? 36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면체가 되기 위해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나 이거 하나 빠뜨렸네. 정다각형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됐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들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보다 작아야 된다?
360도보단 작아야 됩니다. 됐을까요? 이게 무슨 360도는 무슨 의미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모였어. 근데 내각의 총합이 360도라는 얘기는 평평해진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작아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 한 꼭지점에 3개 이상 모여 있어야 밑에까지 해서 둘러싸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면체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정이란 이름이 붙으려면 그냥 제대로 적읍시다. 이 다면체 중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고요. 이건 정이란 말이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정다면체가 될 수 있는 건 총 5개밖에 없고요. 얘들의 한 면의 모양이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고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요.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고요.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고요. 정20면체는 정삼각형입니다. 얘들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3개가 모인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까? 여기가 한 꼭지점. 그러니까 60도, 60도, 60도 몇 도? 180도. 정팔면체는 4개가 모인 거예요. (60도) 4개면 몇 도? 60도 4개. 240도. 정 20면체는 한 꼭지점에 몇 개가 모인 걸까? 5개가 모인 겁니다. 됐을까요? 60도가 5개가 모이면 몇 도? 300도. 6개가 모이면 몇 도? 7개가 모이면? 그쵸? 6개부터는 360도가 넘어가죠. 다면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됐나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으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정삼각형일 때 3개, 4개, 5개에 대한 입체 도형들입니다. 됐죠? 자,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정사각형이 모인 면의 개수는 몇 개? 3개. 최소 3개 이상이 모여야 돼요. 됐나요? 4개가 되면 360도가 돼버려서 넘어가 버리죠. 4개 이상이면. 그죠? 그러니까 다면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정오각형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최소 일단 몇 개? 3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개예요? 뭐야? 아직도 기억 못해? 108도. 108도가 3개 모이면 324도. 4개가 모이면 360도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오각형 3개가 모이면 모이는 것까지만 되고 4개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다면체는 하나, 둘, 셋, 4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야만 정다면체가 되거든. 그럼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몇 도? 뭐야, 문제 많이 안 풀었구만? 평면도형?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20도. 세 개가 모이면 몇 도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정육각형부터. 정칠각형은 더 커질 거잖아. 그죠? 맞나요? 자, 이 개념 가지고 정다면체는 몇 개밖에 안 된다? 5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더 이상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자, 정사면체의 얘를 뭐라고 해야 돼? 겨냥도. 겨냥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셉시다. 꼭지점의 개수 몇 개? 모서리의 개수 몇 개? 면의 개수 몇 개? 될까요? 얘들은 세면 돼요. 정육면체의 이게 겨냥도 그려놓고요. 꼭지점의 개수 몇 개? 8개. 모서리의 개수 몇 개? 2개. 면의 개수 몇 개? 자, 정팔면체까지는 겨냥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 그려보셔야 돼, 정팔면체. 됐나요? 자,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 모서리의 개수 몇 개일까요? 12개. 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8개. 정 12면체의 이제 얘들부터는 좀 외워졌는데 정 12면체의 겨냥도와 정 20면체의 겨냥도는 좀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조금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일단 정 12면체의 면의 개수는 12개고요. 정 20면체의 면의 개수는 20개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 정 20면체의 잠깐만. 확인만 좀 할게요.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요.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를 몇 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30, 요 30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됐을까요? 요런 특징이 있다. 외우고 있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건 정사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전개도, 정팔면체의 전개도 정도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어떤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접어서 조형들을 좀 확인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 12면체와 정 20면체의 전개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면의 개수만 맞으면 거의 똑같아요. 모양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눈에만 살짝 익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가 그려볼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정 4면체의 전개도는 합동인 정삼각형 몇 개로 그리면 돼요? 4개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내 맘대로야. 접어서 정사면체가 되는 형태이기만 하면 돼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요? 합동인 정사각형 몇 개? 6개로.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접었을 때 겹치지 않게. 됐죠? 정팔면체의 전개도는 합동인 정사각형 몇 개? 8개예요. 근데 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겨냥도에서 어느 위치에 가는지까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와 얘는 조금 해보면 쉬울 텐데 얘는 조금 힘들 거야. 됐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준으로 가운데 끊어서 보시면 돼요. 하나가 위쪽, 하나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고 봐버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다음에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는 딱히 보는 방법은 없고 눈에 익혀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오씨 그러네. 이게 정다면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원래는 문제를 풀어주고 조금 해줘야 되는데